어머니도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요즘 누가 칠순 잔치 크게 해요? 여행도 아니고 밥 한 끼면 된 거죠, 뭐. 그 순간 제 안에 꼭꼭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마치 솥뚜껑 열리듯 확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니? 친정엄마는 칠순에 온천 가고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받고 사진도 100장 넘게 찍었다며? 근데 아버지 칠순엔 고작 동네 한식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끝내놓고 그걸 부담 안 드렸다고 말하는 너희가 참 대단하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희생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고,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 큰 며느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반찬 하나에도 간이 진하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걸 피해 만들었고, 어르신들 말씀엔 고개 끄덕이며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긴커녕 우리 엄마 예민하신 거 알잖아. 그냥 당신이 맞춰. 이 말만 달고 살았죠. 그래서 전 더더욱 저 자신을 누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언젠가는 내 마음도 통할 거라 믿으면서요. 명절이면 전쟁 같았죠. 며느리 혼자 차례상 준비하고, 큰 집 식구들 오면 애들 챙기고 상 치우고, 남편은 그 와중에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시댁과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 아들도 편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죠. 아들 장가 갈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결혼은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라지만 우리 집 사정에 맞춰 아파트 전세금에 혼수 반반 부담했어요. 시댁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체면이 선다며 남편도 억지로 준비했죠.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요즘은 부모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에 참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죠. 그래도 저는 아들, 며느리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낳고 육아 도와달라 해서 허리 아픈 몸 이끌고 가서 봐주고, 김장철이면 배추 절이고 김치 담가 보내고, 한 번도 힘들단 내색 안 했습니다.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아플 때, 혹은 중요한 날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그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정말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결혼 초엔 명절, 제사 때만 맞고, 애 낳고 나서는 그마저도 아기가 어려서요.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하며 피해가더군요. 명절 당일 아침까지도 연락 없어서 전화를 하면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애가 열이 나서요. 그 목소리는 죄책감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였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못 오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미안한데 우리 둘 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약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날 병원 침대에서 링거 꽂고 누워있는데 참 서글펐습니다. 가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를 하면 요즘은 학교도 바쁘고 학원 다니는 것도 많아서요. 어머니, 요즘 애들 정말 바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바쁘면서 친정 식구들이랑은 주말마다 밥 먹고 여행도 다니던데 정작 우리 쪽 일엔 항상 핑계부터 대더라고요.
어느 날은 큰맘 먹고 손수 잡채랑 갈비찜 준비해서 집에 초대했어요. 겨우 시간 맞춰 온 며느리.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외식이 편해요. 집에서 이러시면 저희도 부담돼요. 그 말에 갈비찜 한 점 먹던 젓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담된다는 말에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친정집엔 참 자주 가더군요. SNS에 친정엄마랑 카페 가서 찍은 사진. 우리 엄마랑 힐링타임. 역시 친정이 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마음속으로만 삼켰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들만 키운 저로선 며느리가 생기면 딸처럼 살갑게 지내고 싶었어요. 여자 마음은 여자끼리 통한다는 말처럼 같이 시장도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때론 서로 속마음도 털어놓고 저는 정말 딸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배려했어요.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눈치도 보고 말도 아끼고. 근데 그 마음이 통하질 않으니 참 씁쓸하고 외롭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며느리네 집 근처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우리 근처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자. 했더니 아, 오늘은 좀 곤란해요. 저희 청소도 안 돼 있고. 며느리 말끝에 숨은 건 오지 마세요였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 공원에서 남편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괜히 말했나 싶더군요. 이젠 집에 오면 뭐가 불편한지 온몸에서 티를 냅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남편이 말 건네면 아, 네. 겉돌듯 앉아 있다가 밥 먹고 바로 이만 가볼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내가 시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건가 싶어요. 잘해주려고 해도 부담스럽다 하고 신경 쓰면 쓸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아들 가정 잘 꾸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그 진심이 이렇게 외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그냥 넘기라며 요즘 세대가 원래 그래. 당신도 너무 기대하지 마. 그래서 전 더 말도 못해요. 혼자 괜히 꼰대처럼 보일까 싶어서. 하지만 마음속엔 쌓이고 쌓입니다. 그렇게 외면당하면서도 또 참고 있는 저 자신이 가끔은 너무 바보 같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들 달력에 우리 생일은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운해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더니 작년 제 생일엔 하루 지나서 아들이 전화했더군요. 엄마, 어제 생신이셨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는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SNS를 봤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며 케이크 들고 찍은 사진. 울 엄마 생일 축하해요. 늘 건강하세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말로 못할 정도로 서운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도 뭐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이 주말이기도 하고 며칠 전 아들이 시간 맞춰볼게요. 라고 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죠. 갈비찜도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근데 약속한 시간 몇 시간 전에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저희 둘 다 불참하기 좀 곤란한 자리라. 그 말을 듣고는 허탈했지만 뭐 중요한 친구인가 보지 하며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됐어요. 옷을 곱게 차려입고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 속 며느리는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린 그냥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시댁 쪽 행사 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은 친정도 챙길 게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엄마는 혼자라서 챙겨드릴 게 더 많거든요. 시댁 쪽까지 다 신경 쓰긴 좀 벅차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듣는 순간 저흰 그저 우선순위 받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심한 말 같지만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혼자라는 이유로 더 챙기고 우리는 둘이니 덜 챙겨도 된다는 뜻인가요? 정말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꾹 눌렀습니다. 그러다 괜히 말 꺼내면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넘기기 일쑤니까요. 큰며느리로서 저도 시어머니 생신 챙길 때 새벽부터 나가 음식 장만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식구들 모이면 접대까지 도맡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기본적인 예의나 마음은 있겠지 싶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야 할 예의나 마음조차 전혀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런 기대마저 헛된 거였단 걸 느끼면 마음이 참 허탈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가끔은 며느리가 일부러 시댁 행사는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설날 전날에도 추석 때도 생신도 항상 뭔가 일정이 있고 일이 있고 아이가 아프고 본인이 피곤하고 그러면서 친정 쪽은 무슨 날이든 빠지질 않죠. 친정어머니 생신엔 가족끼리 여행 가고 명절에도 친정에서 먼저 보내고 오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들도 점점 그런 분위기에 물드는 걸 느껴요. 예전엔 그래도 엄마, 뭐 필요한 건 없어요? 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모든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냥 넘어가더군요. 아들이 며느리 눈을 보며 사는 듯한 그 모습에 서운함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부부의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 생일은 늘 조용히 지나가요. 남편은 말합니다. 뭘 바래. 그냥 둘이 맛있는 거나 먹자. 그 말이 맞는 것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은 허전한 걸까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칠순을 맞아 한 말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칠순인데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이럴 때라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죠. 그러면서 해외여행 계획을 몇 달 전부터 잡고 패키지 비교에 환전 준비까지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참 정성스럽고 예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서글퍼졌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친정어머니, 손주를 데리고 5박 6일로 일본 온천여행 다녀왔어요. 사진마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랑 행복한 시간. 엄마는 나의 롤모델, 그런 문구까지 곁들여서 올리더라고요. 그 게시물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정성껏 챙기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에겐 그런 마음을 써준 적이 없는지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그 여행 다녀온 지 2달쯤 뒤였어요. 남편 칠순이 다가오는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넌지시 물었죠. 아버지 칠순인데 혹시 계획 있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해요. 솔직히 요즘 누가 칠순잔치 크게 해요. 저희도 사실 이런 거 크게 하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치사만 하는 정도면 서로 편하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해진 자리가 동네에 있는 한 식당. 예약도 당일에 했는지 별다른 준비도 없고 심지어 며느리는 메뉴도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정해버렸더군요. 남편 좋아하는 갈비도 아니고 손주 입맛에 맞춘 무난한 불고기 정식.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남편 얼굴에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나더군요. 그날 식사 자리에 케이크는커녕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흔한 축하 말도 그냥 형식처럼 툭툭.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 하고는 휴대폰만 만지작대고 있었죠. 그날이 누굴 위한 자리인지 정말 관심이나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눈은 계속 화면에만 가 있고 정작 옆에 앉은 아버진 말없이 밥만 드시고 있었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저 정말 입맛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친정은 여행 보내고 시댁은 식당 밥 한 끼면 되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우리 남편 평생 가족 위해 일하고 참고 살았는데 칠순 한 번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이렇게 눈치만 보다 조용히 식사하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그렇더라. 애들 키우면서 고생한 건 다 똑같은데 말야. 뭐 기대 안 하면 덜 서운하겠지.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본인 생일인데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기뻐하지도 못하고 말없이 앉아만 있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TV 켜고 앉아 있었는데 표정 하나 없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계속 저릿저릿하더군요. 그렇게 지나간 남편의 칠순. 며느리는 아마 자기가 큰 실수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시댁도 챙겼잖아요. 식사 자리는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챙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왜 그리 모르는 걸까요? 남편 생신 다음 날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도 만족하셨죠? 부담 안 드리고 간단하게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울컥하더군요. 간단하게 부담 안 드렸다고요. 속으로 삼켰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도 이젠 좀 내려놓으세요. 요즘 누가 칠순 잔치 크게 해요? 뭐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죠. 뭐 여행까지 갈 필요 있나요? 그 순간 제 안에 꼭꼭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마치 솥뚜껑 열리듯 확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니? 친정엄마는 칠순에 온천 가고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받고 사진도 100장 넘게 찍었다며? 근데 우리 남편 칠순엔 고작 동네 한식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끝내놓고 그걸 부담 안 드렸다고 말하는 너희가 참 대단하다. 전화기 너머로 정막이 흘렀어요. 아들도 당황했는지 엄마,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말을 흐리더군요.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나 지금까지 참았어. 며느리란 이유로 눈치 보고 너희 불편할까봐 말도 조심하고 애기 낳고 힘들다 하면 가서 봐주고 살림 도와주고 김장김치 담가서 냉장고 꽉 채워줬지.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 해줬어. 너희 친정엔 그렇게 정성 들이면서 우린 항상 뒷전이더라. 어떻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머니도 힘드셨죠? 란 말을 안 하냐?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전화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저 듣고만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난 너희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 너희 태도 보면 딱 느껴져. 시댁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식으로 선 긋고 거리 두는 거 엄마는 모를 줄 알았니?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처럼 화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억울하다기보단 이제야 참던 말을 꺼냈다는 생각에 후련하면서도 어쩐지 좀 허탈했어요. 아들은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론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늦었어. 이제는 그런 말로 위로되지 않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안 참을래요. 더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눈치 보는 거 그만할래요. 우리도 이제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어요. 앞으로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남 눈치 보면서 참고 사는 인생. 여기서 끝내요. 우리도 이제 우릴 먼저 생각하며 살기로 해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 감정을 터뜨린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참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린 것처럼요. 물론 감정이 후련하다기보단 더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저한테는 참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하나 들고 며느리는 손주 손을 잡고 문 앞에 서 있었죠.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찾아뵙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왔어요. 집 안에 들어와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억지로 찾아온 티가 역력했죠.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신경을 못 썼어요.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할게요. 아들이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됐다. 우린 괜찮으니 너희는 너의 삶 살아라.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미안한 건 알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해서 다 돌이켜지는 건 아니야. 수십 년을 무시당하고 외면받은 그 시간들. 그게 그렇게 한순간에 씻길 수 있을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마음먹고 준비해뒀던 종이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한 재산 정리 서류야. 앞으로 우리 가진 집, 땅,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우리 상의도 없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죠. 너희가 상의했던 적 있니? 우리가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본 적 있어? 우리의 생일, 명절, 칠순 언제 한번 진심으로 마음 써본 적 있냐고? 남편이 덧붙였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너희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한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지 말거라. 어차피 그동안에도 이렇게 찾아온 적 없으니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올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하고 우리 시간을 물어보거라.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주를 안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어. 아무리 참고 베풀어도 그게 당연한 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린 이제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려 해.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눈물을 참는 듯 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것뿐이죠.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며느리. 서먹서먹한 아들의 문자 한 줄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했나? 좀 더 참고 넘겼어야 했나? 그런 생각으로 또 스스로를 다그쳤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오랜만에 손잡고 근처 공원도 걸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그리 참고 살았을까?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는 늦게라도 눈치 안 보고 살면 되잖아. 맞아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살 겁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니까, 엄마니까, 큰며느리니까. 그 이름에 저를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둘을 위해 써야죠. 며칠 전엔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제주도 다시 가볼래? 예전엔 일만 하느라 늘 바빴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제안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살았지만 정작 나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젠 하고 싶었던 걸 해보려 해요. 그림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내 몸 돌보고, 내 마음도 보듬으면서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만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에겐 여전히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은 이제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거리에서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 당연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늘 참고 희생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아니 많이,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그럴 자격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